저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신혜고요. 이번에 산문집도 냈긴 하지만 저의 아이덴티티는 어쨌든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제 어디에서나 여행 작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와, 대학생 여행 작가라고 했는데 이제 택도 없고요. 이제 서른을 맞이해서 그냥 완연한 청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건 어떤 네, 의미예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네, 네. 이게 제 신작 제목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이번 책에 항상 여행기만 냈었는데 이번 산문집에서는 여행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사랑 이야기라던가 이별 이야기라던가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뭐 엄마, 그리고 친구 이런 종류의 다양한 사랑들이 들어있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항상 놓지 못하는 여행 이런 갖가지의 이야기들이 사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나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실 이 콤마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사랑,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이별. 그러니까 저가 겪은 얘기를 말했지만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안신혜 작가님이 이제 30대잖아요. 네. 작가님의 20대는 어땠고, 또 30대는 어땠으면 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20대는 좀 막무가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세 번째 책에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있거든요. 세 번째 책이 제 20대 딱 중반 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1년 남기고 그만두게 되면서 삶의 안전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이거밖에 없다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런 안전망들을 제거해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대의 안신혜는 조금 되게 도전적이고 어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사람들이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되게 많이 시도해봤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공정여행이라던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그때 지녔던 마음가짐은 그거 하나였어요. 20대 때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청춘에 투자를 해보자. 내가 인간 안신혜가 어, 어디까지 이제 쌓을 수 있는지, 나의 활동 범위들을 이것저것 다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좀 도전하는 모습이었다면, 30대 안신혜는 사실 아직 30대 10분의 1도 안 살았으니까, 정말로. 그래서 30대 안신혜는 사실 조금 20대 때 더 많은 일들을 겪고, 보다 성숙해지고, 차분해지고, 약간 어쩌면 비로소 이제 현실 감각을 조금 찾아가는 시기에 저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의 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0대는. 그러면 처음 여행은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나요? 완전 제 처음 여행이요? 네. 아, 너무 옛날인데요. 제 첫 여행은 사실 이제 우리 기자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중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이렇게 한 가지씩 꿈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저는 그 꿈이 이제 1년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하면서 되게 자유롭게 반짝반짝 빛내면서 그런 1년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딱 1년만큼은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이었고 저한테는 이제 그게 여행이 돼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사실 진짜 학교 생활이랑 아르바이트랑 병행하다 보면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 21살 때 뭔가 내가 딱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정말 사실 정해진 대로 살겠구나.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고 뭐 이렇게 살겠구나. 지금이 아니면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반년 동안 돈을 모으고 반년 동안 이제 반년 가까이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지금도 여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여행은 요즘은 못 갔지만 그때 딱 제가 계속 청춘 내내 어찌 보면 여행을 계속하면서 지냈잖아요. 돌아오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1 년만큼만? 아니 절대 안 돼. 나는 평생 나 마음대로 살 거야.'라는 생각이 음. 딱 들더라고요. 뭐 실패하면 어때?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을 통해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요. 여행을 통해 우선 첫 여행에서 아마 가장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첫 여행에서. 조금 사실은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 역시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만 알기도 너무 삶은 저한테 벅찼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여행을 떠나서 정말 세상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무언가 이렇게 한계를 정해 놓았거든요. '아 나는 이만큼이 될 사람이야. 이만큼이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해야지.'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어떠한 배경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 저 사람들은 저런 방식으로도 살아가네.' 그리고 그게 내 삶에 약간 대입하게 되니까 '아 나도 뭔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나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타인한테 집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되려 나한테까지 이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서 사실 제일 많이 바뀌었던 거는 어 물론 도전적인 것도 있고 좀 자유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되게 자존감이 낮았었는데 제가 그게 되게 높아졌어요. 이게 뭔가 음. 옛날에는 저 자신을 숨기면서 뭔가 제 가난 같은 것들이나 제 배경 같은 것들 뭐 한부모 자식인 거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숨기려 했었는데 그 다른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나도 아무도 나를 이상하게 안 보네 여기서는. 나도 이제 내 배경 프레임 같은 것들은 집어치우고 그냥 인간 안신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를 숨겨야겠다. 이제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다. 이제 뭔가 가난 이런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크게 많이 바뀐 게 아닐까. 일단 직업도 바뀌었고. 그냥 여행만 하는 거랑 또 네. 작가로서 삶을 사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전 이번에 그 신간 책 나온 거 읽으면서 네.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감옥에 있는 친구가 네네네. 편지를 써서 네네. 작가님께서 만나러 갔다는 내용이 되게 인상 아 깊었어요. 네네네. 네.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작가가 되고 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우선 그런 일이 되게 신기했어요.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처럼 내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속에 나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우연히 읽게 된 제 책에서 뭔가 이제 그러지 않고 살겠다는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얻은 거라면 사실 제일 많이 책을 내므로써 받았던 메시지들이나 뭐 그런 질문은 한 번은 이런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신혜 씨 저는 신혜 씨보다 잘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한 23살 땐가 첫 책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래서 뭐 얼마나 잘났나 보자 이러고 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뭐 신혜 씨보다 키도 크고 뭐 제 키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행하기 되게 불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키도 크고 뭐 학벌도 저보다 좋고 뭐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무엇보다 가정 환경 때문에도 한 번도 어려워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분이라고 서문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저 어렸을 때 꿈은 나도 세계 여행이야, 세계 일주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머리가 커가면서 아,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라고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서점에서 우연히 제 책을 보고 나보다 모든 게 모자란 애가 내가 못할 음.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 일주를 간다고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는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남들한테는 되려 용기가 될 수 있겠구나. 오히려 내가 잘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역시 그렇지 못한 환경이고 나 역시 오히려 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하지만 나도 했다라는 용기를 줄 수 있구나. 모자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용기?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작가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저와 같은 비슷한 환경의 친구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작가님, 저도 어려워요. 저도 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작가님도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친구의 정의, 또 인간관계 원칙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요? 인간관계 사실 저는 여행을 아마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확고한 인간관계에 대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커다란 게 저는 받을 생각을 하고 주는 그런 마인드가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무언가를 줄 때 내가 무언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줬으면 사랑을 똑같이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인간관계를 이뤄나가야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막 인도 이런 데 가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자꾸 나한테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좀 의아했었거든요. 음, 그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성의? 그런 마음들을 약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면서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강력한 사랑의 끈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연의 끈 같은 음, 거를. 그래서 항상 모토는 내가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어 항상 뭐 돌고 도는 거니까 사랑은 받을 생각 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자. 약간 음, 이런 맥락이 제일 큰 것 음. 같아요. 그러면 사랑도 적게 받지만 미움도 적게 받으면 미지근한 온도로 살기 대 네. 미움도 많이 또 사랑도 많이 받으면 뜨겁게 살기. 어떤 걸 고르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이미 그 미지근한 삶을 살 수가 이미 뜨거운 삶을 살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는 와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위험한 나라를 하면서 기사가 음, 한번 뜨면 악플이 1,000개씩 달려서 제가 그때 좀 인터뷰를 몇 개 하고 인터뷰를 거의 다 거절을 했었어요. 너무 그 악플들이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안 읽어요. 사람들이 음, 기사를 안 읽고 뭐 제목만. 헤드라인 보고 댓글을 달거나 사진만 보고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되게 노이로제를 받고 제가 되게 많은 미움을 받아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뭐 메인에 막 일주일에 몇 번씩 뜨는데 매일 막 악플 음, 별의별 뭐 키, 생김새, 가족, 뭐 부모 욕하시는 분도 진짜 많았고 뭐 별의별 욕들이 다 있으니까 특히 성적인 욕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어,
22살, 두세 살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미움을 많이 받았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응원해 주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움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누구를 미워할 거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있고 당연히 그걸 표현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딘가 풀 때가 필요해서 이제 나한테 푼 거라고 생각하고 좀 이런 것들을 관심으로 생각하니까 뭔가 악플 같은 거에 견뎌내는 마음들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음, 고작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인생의 철학이 사랑이고 친구들이 항상 "신에는 사랑이 많은 애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는 저는 결국 안신애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뜨거움,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누가 답변 중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랑의 힘은 정말 강하다고. 사랑의 힘은 미움의 힘보다 비교가 안 되게 강한 힘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네 미지근한 온도보다는 뜨거운 온도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은 네. 미워도 밥을 주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워도 밥을 주고 싶은 거. 사실 미움도 어느 정도의 사랑, 애정이 깃들어 있어야지 이제 미움도 사실 시작되는 거긴 하니까 되게 맞는 말이네요. 글쎄요. 사랑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머리보다 그러니까 가슴이 앞설 때, 머리보다 음, 행동이 앞설 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게 더 먼저일 때.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이성적인 감정이 저 되게 사실 쪼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MBTI가 유행이잖아요. 네. 우리 기자님은 뭐예요? 뭐예요? 저는 ENFP요. 아. ENFP실 것 같아요. 작가님은요? 저는 그 INTP인데 제가 E일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네. 근데 아마 처음 봤을 때는 아마 이 성향이 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전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혼자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혼자 에너지를 얻고 그거를 쏟아붓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제가 되게 그 좀 뭔가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감정적이고 뭐 이러기보다는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굉장히 그게 심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저를 MFP로 착각을 이제 많이 네. 하는데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사고가 먼저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뭐 하다못해 글이라도 저는 글을 되게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는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 먼저 내 행동이 그리고 내 말이 내 포옹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 어떤 거에 관해선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비물질적이든 거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이성보다 앞서는 것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 음.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게 여행이 단절된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시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는데, 어디를 네. 계획하고 계시나요? 어 우선 코로나로 단절되었을 때는 저는 그 제주도에서 좀 지냈어요. 그 어, 제주도에 타시텔레라고 되게 산골에 있는 조용한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기도 했고 또 난살리라고 한 군데서 좀 오래오래씩 머물면서 계속 제주 거의 반제주인처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잘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제주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음, 이 각박한 도시 사회 말고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좀 제주에서 많이 지냈었고요. 신작 준비를 하면서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굉장히 수입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수입도 없었고
뭐 그러다 여행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버티게 해줬던 건 이제 사람들, 뭐 제주에서 만난 사람이라던가 친구들이라던가 평소에 그 이전에는 팬데믹 이전에는 너무 바빠서 만나지 못하고 바빠서 무언가를 하지 못했던 사람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끝나니까 제가 일단은 일 때문에 아마 이집트를 가게 될 것 같고요. 네. 이집트와 태국 이 정도로 아마 생각 중입니다. 아마 올 음, 여름에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행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네 선택을 여행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제가 첫 책에는 여행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행은 삶보다 더 진한 삶이다. 이렇게 더 진해진, 그러니까 삶이 축약된 거라고 제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직도 그 마음에는 생각의 변화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 마음만큼은 조금 더 농축된 삶이라는 거는 확실히 변함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여행을 이렇게 뭐 3, 4일 내가 정해진 곳에 간다는 건 여행보다는 조금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한 여행은 좀 마음을 온전히 내려두고 내가 한국에서 생각할 게 없는 상태에서 좀 길게 떠날 때 저는 이렇게 나 여행 떠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 항상 드는 생각이 이거는 정말 삶을 축약해 놓은 삶의 축소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장기 여행자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면 여행을 통해 발견한 안신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행을 통해 발견한 저는 이게 이것도 어렸을 때는 제가 막 그렇게 그러니까 나약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나약하다고. 근데 나약하지 않고 생각보다 강했어요. 근데 가끔은 또 강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 안신에 대해서 좀 면밀히 탐구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혼자서 못하는 나약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뭐든지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특히 관계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관계 속에서 항상 존재하는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연인, 누군가의 자식 안신혜구나. 그렇게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혼자로서 보다는 뭔가 함께일 때 강한 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인간은 음, 사회적인 동물이다. 네. 그리고 아무튼 제가 여행에서 느낀 거는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음, 그래서 너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작가님만의 여행 기록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제 여행을 기록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좀 아날로그라서 이렇게 류승룡님이 네. 한 그쵸, 사람. 그쵸. 저희 네, 배우님도 제주도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나가지고 음, 저는 보통 이렇게 조그만한 메모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휴대폰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네. 보통 일일이 다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간을 즐기기에도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근데 음, 내가 무언가 충격을 먹었던 그 순간이 있으면 어쨌든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지금 현재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딱 그때 한두 줄 정도만 가장 뭔가 뜨거운 감정 한두 줄 정도만 작성을 해놔요. 음, 그러면 신기하게 또 이제 그게 다시 읽게 되면 다시 그때 그 감정들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두 줄씩만 이렇게 보통은 이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여행을 기록할 때는 꼭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여행기를 쓸 때 이제 일기처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행기마다 이제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여행 꼭지마다 항상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음, 나는 네, 오늘 무엇을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무언가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야깃글처럼 있었던 일들을 풀어 나가는 그런 기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처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도 지금 30에 처음이라 가지고 모르는데 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참 사실 처음이 제일 덜 두려운 순간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실 첫 걸음마나 첫 자전거나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쓰러지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처음의 단계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